물리적인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자라오며 사랑, 성공, 안정, 심지어 영적인 성장마저도 노력과 반복, 그리고 행동으로 성취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하지만 양자장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양자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양자장은 일관성, 즉 조화로운 진동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힘과는 정반대의 에너지다. 우주는 당신의 의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신호를 듣고 있다. 그 신호가 불안, 집착, 의심, 과도한 기대감으로 뒤섞여 있을 때 필드는 무엇을 물질화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당신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차단돼 있어서도 아니다. 단지 지금 내보내고 있는 진동이 혼란이지 명료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첫 번째 진실이 있다. 양자장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식처럼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계산하지는 않는다. 대신 그저 비춘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반사한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듣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듣는다. 그리고 그 자신은 당신의 비전 보드나 몇 번이나 반복한 긍정 확언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표면 아래 숨겨진 에너지가 얼마나 고요한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결과 없이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진다.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 그들의 주파수가. 의심이 스며드는 순간, 불편함이 올라오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시간이 길어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려 한다. 더 열심히 시도하고 의식을 반복하고 우주의 반응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는다. 하지만 양자장은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공명에 반응한다. 공명이란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안정적이다. 그리고 공명의 진짜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전화는 완벽한 시각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숨, 에너지가 더 이상 쫓을 것이 없다는 감각 속에 안착할 때 일어난다. 그 순간 당신의 주파수는 자석처럼 강력해진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결핍이나 절박함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해. 욕망이 창조의 엔진 아니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욕망은 불꽃이다. 하지만 필요는 간섭이다.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필요로 해서 그것 없이는 쉬지도 못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없다고 말한다. 양자장은 그 말을 그대로 반사한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시련이 99%에서 멈추는 이유다. 당신은 그것을 느낀다. 그것을 본다.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일까? 형태로 붕괴되기 직전 당신의 진동이 불안정해진다. 일관성을 잃고 의심 속으로 미끄러진다. 양자장은 그 미세한 변화조차 정확히 반영한다. 그래서 진짜 비밀은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무감각하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안정되고 신뢰하고 고요한 상태. 바로 그 상태에서 당신의 진동은 읽을 수 있는 언어가 된다. 필드는 더 이상 추측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알아차린다. 그리고 응답한다. 이건 억지로 밀어붙여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내어 맡김으로 들어가는 세계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어 맡김이란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넘겨주는 것이다. 언제나 붙잡으려는 자아를 뒤로 하고 이미 정렬된 자아 속으로 들어가는 예술이다. 그러니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더 빨리 실현시킬까? 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내가 아직도 긴장 속에서 밀어붙이고 있을까? 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장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그 장은 당신이 내는 주파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 말로 속일 수 없고 의식적인 의식 행동으로 감동시키지도 못한다.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반영할 뿐이다. 이것이 진짜 실천이다. 더 크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맑아지는 것, 더 열심히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신뢰하는 것, 통제를 통해 실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통해 실현시키는 것. 우리는 모두 한 번쯤 필드를 억지로 끌어내려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만약 그럴 필요조차 없었다면, 만약 당신이 내는 신호에서 혼돈을 멈추고 고요를 전송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전부가 바뀐다면, 계속해서 보여줄게.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진실을 당신이 혼란, 긴급함, 내면의 불일치 상태에서 소망을 보낼 때 양자장은 생각의 내용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의 존재의 질에 반응한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결과에 얼마나 집중하느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 결과 없이도 얼마나 안정된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가로 측정된다. 당신이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을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동이 일정하다면 그것이 바로 양자장이 듣는 메시지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주의를 집중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의 조율을 통해 실현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율은 신경계 조절 같은 임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안정성, 감정의 일관성, 에너지의 정직함이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에너지가 조용해질수록 당신의 신호는 더 선명하게 들린다. 양자장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톤을 반영한다. 여기서 말하는 톤은 목소리의 억양이 아니라 진동의 어조다. 그 어조가 무겁고 흔들리고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필드는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양자장, 공명에 따라 작동하는 그 지능적인 장은 정확히 그 신호를 반사한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의 진동이 안테나라면 매번 걱정하고 의심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집착하며 고민할 때마다 당신은 채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듣고 싶은 음악이 흘러나오던 주파수에서 벗어나 지직거리는 잡음으로 채널을 전환하는 셈이다. 그건 당신이 끌어당김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명료함은 전략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온다고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요함이란 어떤 상태인가? 그것은 수동성도 감정의 부재도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주파수가 새어나가지 않는 상태다.
당신의 에너지가 결핍의 진동으로 욕망을 쫓지 않는 상태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을 때 필드는 그 메시지를 명확히 받아들인다. 선명하게, 간결하게, 모순 없이.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에 지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들은 하루 종일 올바른 생각, 올바른 느낌, 올바른 의식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만 그 내부 진동은 완전히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나는 이미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아직 없다 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 이루어졌다고 외치면서도 제발 되기를 바라는 감정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양자장은 마음이 아니라 거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요청을 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엇인지를 붕괴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양자 실현이 영적인 길이 되는 지점이다. 당신은 의식 있는 필드를 속일 수 없다. 당신 자신의 진동을 우회할 수 없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원하는 현실 버전의 일관된 존재가 되어야 할 뿐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그렇다면 일관성은 어떤 느낌인가? 그것은 조용한 기대감이다. 증거에 기대지 않는 내면의 확신이다. 그것은 마치 이미 내 것이다 라는 감정에서 말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 최면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방식이 어울리지 않는 지점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검증받을 필요조차 없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결과를 쫓지 않는다. 진동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바로 그 진동이 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현실은 당신의 의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뀌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뀐다. 양자장은 당신의 바람을 인질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그 바람과 진동적으로 일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말로가 아니라 에너지로, 논리로가 아니라 정열로, 일정표로가 아니라 안정성으로. 그리고 여기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단지 신호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마저 막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가능성의 경로는 좁아진다. 무한한 장이 당신의 제한된 기대 방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양자장은 당신의 시간표를 따르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신호를 따른다. 그리고 그 신호가 조용하고 안정되고 분명해질 때 일은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필드가 더 이상 다른 선택지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가능성을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방송하게 된다. 그러니 초대는 간단하다. 더 많이 하라는 것도, 더 강하게 진동하라는 것도 아니다. 더 깊이 조율하라는 것이다.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우주에게 기대하는 만큼 세심히 들어보라. 당신이 지금 소음을 발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각하고 명료함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라. 왜냐하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이 여기 있다. 필드는 당신이 말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드디어 기다림을 멈췄을 때를 느낀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것이 도착한다.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공명의 결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현이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믿는다. 지금 무엇인가를 하면 나중에 결과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양자장에서는
나중이라는 시간 개념이 없다. 오직 지금뿐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주파수가 늘 곧 일어날 것에 맞춰져 있다면 필드는 그것을 그대로 반사한다. 곧이라는 말은 실제 시간대가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신호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거의 다 왔다는 진동을 발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거의라는 현실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렇다면 시련은 언제 도착하는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럴듯하게 되뇌었을 때가 아니다. 완벽한 문장을 읊거나 고해상도로 시각화했을 때도 아니다. 진짜 시련은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당신의 비전에 저항하지 않을 때 도착한다. 당신이 방송해온 진동의 완전히 맑은 그릇이 되었을 때, 양자장이 저항이 전혀 없는 당신을 감지했을 때, 바로 그 순간 현실이 변화한다. 그 시련은 종종 기적처럼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도 모르게 이미 옮겨온 타임라인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당신이 바래왔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자기 버전은 사실 먼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주파수를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다. 그들은 놓아주는 것이 마치 포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욕망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욕구라는 긴장을 놓아주는 것이다. 결과를 너무 강하게 쥐고 있는 그 소나기를 이완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긴장이 바로 진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신호를 읽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필드를 튜닝 포크, 튜닝 포크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의 에너지가 불안, 강박, 집착으로 진동하고 있다면 아무리 강하게 원해도 원하는 현실과 동기화될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주파수로 안정될 때 공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공명은 가능성을 경험으로 붕괴시킨다. 그것은 우주의 호의가 아니라 법칙이다. 그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조용한 확신을 느끼는 것. 어떤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움직이는 것. 결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그 시련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어도 내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캘린더를 들여다보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양자 시련은 노력을 보상하지 않는다. 정체성에 반응한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숨결마다 되어가는 존재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춰야 한다.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미래를 마치 연극처럼 리허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 대신 진동을 통해, 조율을 통해 이미 그곳에 있는 자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네빌 고다르드가 말한 이루어진 소망의 감정을 먼저 느껴라. 는 말은 이 의미다. 도토 조 디스펜자가 말한 개인 현실을 바꾸려면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이 말한 노를 놓아라. 그러면 흐름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역시 같은 진실을 가리킨다. 결국 당신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치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무엇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느낄 것인지.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신호를 찾고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려 들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 확신의 에너지 속에서 존재할 것인가? 부드러움과 구체화된 느낌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붕괴 지점이다. 양자장이 응답하는 지점. 당신이 더 이상 정렬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동으로 살아갈 때, 당신이 더 이상 되기를 바란다는 진동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것이다 라고 발산할 때, 그 변화는 조용하다. 너무 조용해서 검증조차 필요 없다. 대부분은 그 조용한 변화를 놓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크고 확실한 소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장은 그 조용한 진동을 즉시 감지한다. 왜냐하면 진짜 일관성의 침묵은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쩌면 이것은 무언가를 실현하는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누군가가 되어가는 여정일지도. 그리고 그 이미 도약을 이룬 당신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그 주파수에 조율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의 주파수를 잠깐은 붙잡았다가 다음 순간에 잃어버리는 이유는 단순한 의지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시스템이 항복이 아닌 생존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려놓기란 불안한 상태다. 우리는 자라오며 이렇게 배워왔다. 통제는 힘이고 행동은 진보이며 계획하고 고치고 또 고치는 것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러나 양자장의 세계에서는 다르다. 그곳에서의 힘은 통제가 아니라 일관성이다.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다. 생존 모드에 살고 있을 때 당신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반복이다. 이 말은 깊이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시 불안 속으로, 다시 애씀 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이 방법을 한 번 더 해보면 문이 열릴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 당신은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과거의 감정 서명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의심을 애쓰는 외형 속에 감춰서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의식 있는 양자장은 그 진동을 정확히 읽어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주파수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더 잘아는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바로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필드는 단지 당신의 순간적인 정열에 반응하지 않는다. 필드는 당신의 지속적인 구현에 반응한다. 일관성은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한번 완벽한 음을 낼 수 있다. 그것이 명상이고 확언이고 명료한 인식의 순간이다. 하지만 그 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음정은 자연히 흐트러진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너지는 당신의 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의가 다시 의심, 시간, 결과 쪽으로 흘러가면 당신의 진동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자기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이다. 이 지점에서 네빌 고다드의 가르침은 단지 시적인 문장이 아닌 실질적인 지혜가 된다. 그는 말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당신이 사는 세계도 자동으로 변한다.
그가 말한 것은 단순한 자기 긍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존재.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적 믿음을 진동의 일관성으로 바꾸는 법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루하루 조용한 수천 번의 선택에서 일어난다. 당신의 옛 자아가 말한다. 지금 확인해봐. 잘 되고 있는지. 그때 당신은 말한다. 아니, 나는 필드를 신뢰해. 당신의 마음이 말한다. 더 열심히 해보자. 그때 당신의 몸이 속삭인다. 더 깊이 숨 쉬어보자. 당신의 에너지가 속삭인다. 이걸 밀어붙여야 해. 그때 당신의 영혼이 대답한다. 아니, 더 단단히 뿌리내리자. 그 순간 당신은 노력에서 안정으로 전환한다. 그때 당신이 오랫동안 그려왔던 타임라인은 더 이상 하나의 비전이 아니라 당신이 걷고 있는 현실의 진동이 된다. 아브라함 힉스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예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말했다. 당신은 모든 걸 계획할 필요 없다. 당신은 단지 허용의 상태에 있어야 할 뿐이다. 허용은 수동성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정밀한 상태다. 그것은 에너지적 동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양자장은 바로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적게 애쓰는 사람들이 더 자주 실현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덜 원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덜 저항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다. 우주가 증명해 주길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호가 맑아지면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주파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다. 당신은 지금 에너지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 것이다. 당신은 긴장과 정열의 차이를 감각할 수 있을 만큼 깨어나 있는 것이다. 당신의 신경계는 지금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재학습 중이다. 바로 그 순간 가장 강력한 선택은 반응이 아니라 멈춤이다. 고치려 하지 말고 숨을 쉬라. 패턴이 반복되려는 느낌이 들면 따라가지 말고 지켜보라. 두려움이 올라오면 붙잡지 말고 통과하게 하라. 쫓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바로 그 미세한 내부 전환, 그것은 양자장에 이렇게 말한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필드는, 그 지능적인 의식을 가진 필드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당신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제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초대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하다. 아래 문장을 조용히 마음속에 담아보라. 아니면 직접 입으로 말해도 좋다. 나는 필드를 신뢰한다. 이 말을 통해 무언가를 실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이 더 이상 쫓지 않기로 선택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의 말과 에너지를 정렬시키는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이 이미 가졌다는 감각 속에서 존재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할 것이다. 더 많은 기법이나 기술이 아닌 단 하나의 진실로. 마스터리는 기술이 아니라 진동이다. 당신은 애써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조율을 통해 귀향하는 존재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가르침을 들었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고
무수히 많은 시각화도 해봤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아 헤매던 것은 새로운 도구가 아니라 더 깊은 기억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현실이 변해주기를 애원하기 위해 이곳에 온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내가 바로 현실을 바꾸는 존재, 임을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 능력은 힘이 아닌 진동에서 온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당신이 다시는 노력으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 안정된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의 자격을 리허설하지 않고 그 자격을 그냥 발산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를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내려앉을 수 있을까? 를 묻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모든 여정은 단순한 끌어당김을 넘어서 에너지적 주권을 향한 귀환이 된다. 당신이 양자장을 억지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멈추는 순간 필드는 훨씬 더 세심하게 당신을 듣기 시작한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마침내 정렬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다. 시간과 상황과 협상하지 않는다. 당신은 명료함을 발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타임라인을 바꾸는 진동이다. 당신은 더 이상 추구자가 아니라 신호 그 자체가 된다. 당신은 통제하려는 자에서 벗어나 정밀한 허용의 주파수로 존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언제 올까? 대신 이렇게 묻는다. 나는 이미 그 안에 사는 나 자신을 어떻게 계속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주는 그 지능적이고 조율된 장은 공명을 통해 대답한다.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 아이디어, 기회, 시너지들을 정교하게 배치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밀어붙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 진동에 튜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미 자기 진동이 된 당신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숨결, 자기 자신과 맺는 조용한 내적 동의 하나만큼의 거리에 있다. 그 동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내 꿈을 위해 연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쫓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다. 진동을 붙들고 버티지 않는다. 당신은 그 진동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한다. 마치 그것이 본래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처럼.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기 때문이다. 이전의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통제를 통해 실현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일관성, 조율, 영적 고요함을 통해 실현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그 힘은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정렬되어 있다. 그래서 진실은 이렇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의식 기법도, 더 많은 징후나 증거도, 더 많은 외부의 확인도 필요하지 않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당신 스스로의 허락이다.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고치려는 걸 멈추고, 10가지 서로 다른 진동으로 10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필드에 보내는 걸 멈추고, 하나의 선명한 신호를 전송하는 것. 나는 지금이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이미 그것이다. 이 주파수가 타임라인을 여는 주파수다. 이 진동이야말로 필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호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이 현실이 휘어지는 지점이다. 당신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충분히 정렬되어
필드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무언가가 부드러워지고 다시 정렬되고 딸깍하고 자리에 맞춰진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구독하라, 누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공간이 내가 이제 살아가려는 진동과 공명하고 있다. 는 내면의 감각에서 구독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쫓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기억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주파수 위에서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여정과 함께 맞춰 나가자. 우리는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언제쯤 이라고 묻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지금 이 진동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진짜 여정이다. 그것이 파편처럼 흩어진 기법들을 넘어 진짜 귀향을 시작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우주는 그 거대한 지능체, 그 침묵 속의 반사 거울, 그 모든 가능성의 장 공명하는 순간 그 질문에 응답한다. 그 응답은 말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재구성이다. 당신이 계획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속삭이고 기회가 문을 두드리고 모든 것이 딱 맞게 정렬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그 진동에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로는 아주 작게 보인다. 누군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은 여전히 외부에서 큰 소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그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리허설하지 않는다. 당신은 미래를 지금 살아가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숨을 쉰다. 그 순간 당신은 에너지를 붙잡고 연기하지 않는다. 당신은 진동 안에 살고 있다. 그것은 영이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변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타임라인이 부드럽게, 그러나 정확하게 전환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진짜로 실현하고 싶다면 그 현실에 정렬된 당신 자신은 어떤 숨결을 쉬고 있겠는가? 그 숨결로 살아가라. 그 에너지로 말하라. 그 주파수로 걸어라. 그 확신으로 존재하라. 우리는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본래 그곳에 있던 존재였음을 기억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돌아왔다. 숨결 하나, 선택 하나, 마음속 동의 하나로. 이제 다시 외부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제는 그 진동으로 내부에서부터 빛나는 일만 남았다. 당신은 이미 그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았기에 이제 현실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